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당원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계기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당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한.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짚기 위해서 오늘 좀 당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먼저 좀 정리할게. 당원이 그냥 한 종류가 아니죠 지금. 명칭도 다르고 당마다. 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개요를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당원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전에 한번 신진욱 교수가 네. 정리한 지 엄청 많던데요. 1,000만 명. 그러니까요. 네, 정도 되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당원이라고 총칭하는 게 이제 그 정도 되고 사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번 가입했다가 별도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일단은 당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일반 당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당원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어떤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당원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비를 내는 분들이에요. 요건이 이제 당비를 뭐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야. 그러니까 일단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또 다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1,000원인데 당비가 6개월 이상 돼야 이제 권리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국민의힘도 3개월 이상 이제 그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무슨 당내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또 과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당비를 냈느냐 요걸 또 확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른바 역선택을 위한 네, 뭐 그럴 수 있죠. 위장 당원 가입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대거 이제 보통 매집한다고 하거든요. 있을 이렇게.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규모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한 120만 명. 권리당원 기준으로. 네, 당시에 투표 자격이 있었던 그건 매번 좀 달라지겠죠. 민주당이 한 120만 명, 국민의힘이 한 80만 명.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그것만 해도 규모가 상당한 네, 거예요. 이것만 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1,000원 당비가 조금 적어서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 아마 전체 규모는 이제 일반 당원 한 1,000만 명.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이 쪼그라들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인을 보통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당내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선출할 때 대선, 총선 또 지방선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당내 경선을 치르잖아요. 또 네. 전당대회 때도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새로 이렇게 당원들을 가입시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당 안에 진입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 기존의 당원들 중에서는 자기 지지자를 찾기 힘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당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아마도 이런 경향이 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 어떤 사실을 좀 바탕에 깔고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직접적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민주당 당원들 때문인데요. 일단 경선이 있기 전에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당원들의 목소리는 분출되면 분출될수록 더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논점은 딱 하나겠죠. 근데 아무튼 결과가 그런데 그때 분출되는 목소리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네. 그래서 나 탈당을 내.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원의 권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나 그거 동의 못 하겠어.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논점이 전혀 아닌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나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의 참여를 일부 보장을 하는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논점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정해서 이제 아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원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주자라고 이제 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국회의장하고 또 그 원내대표 대체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뽑는 그 직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당원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아마 이제 이런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직책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선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요 원내대표는 명칭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고 또 그 어떤 이제 원내에서 그 정당의 어떤 그 협상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과거와 또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아마 원내 총무, 원내 대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렸는데 요거는 정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정당 자율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 정당이 원내 정당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원내 의원들의 그 영향력이 좀 강하게 작동할 수 있겠지만 아마 당원들에게 좀 많이 오픈하는 그런 정당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원내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도 당원들이 좀 관여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의원과 당원 간의 관계의 문제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그 의사를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표해야 된다. 이걸 이제 기속위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정해진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잘 반영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책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대표자 자유위임. 대표의 의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율위임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명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기속위임과 자율위임 중에 어디서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요거는 뭐 해석과 뭐 논쟁의 영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기속위임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단순한 대리인은 아니죠. 국회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본질적으로는 뭐 역할에 대한 논쟁의 문제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 모델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서 논쟁을 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국회법에도 보면은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그렇게 기소기임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은 뭐 위법이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요. 그럼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돈 들여서 선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요즘에는 다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모바일 투표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한 어떤 그 기소기임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 대선 때 선거인단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주의 어떤 선거인단은 내 뜻대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A주에 그 결정대로 가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신의 자율성이라는 거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원내대표 선거가 거기에 해당되느냐는 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소간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의장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의장에 대해서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는 초법적이거나 좀 더 나아간다면 초헌법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점에서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초법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국회법 20조 2항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 자체는 뭐 너무나 이제 그건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의 그 중립성 의무. 지난주에 의장 얘기하셨어요. 네,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국회의장을 지금 이렇게 뽑도록 돼 있잖아요. 국회에서 제적의원의 과반수로 뽑는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제적의원의 과반수니까 다수당에서 뽑히게 되어 있겠죠.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다수당에서 미리 뽑아가지고 내부 선출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관례로 하자라는 정도가 이제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를 그냥 실질화 시켜가지고 특정 당에서 그냥 뽑는다 국회의장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례로 돼 있던 것을 말 그대로 실질화하게 되면 요건 저는 이 국회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게 좀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럼 국회의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적을 이탈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원들이 직접 뽑는다. 근데 당적 이탈은 의장이 되는 순간 이탈이고, 네, 그렇죠. 의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파성이 강한 정당의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해서 초헌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장이 다수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국회의장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뽑혔으면 당적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국회의사의 어떤 그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정치적 소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뽑혔다고 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국회의장이. 말 그대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것인데, 입법부를 대표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헌법적 우리의 논리죠. 그 삼권 분립의 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는 지금 사실은 여당 야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입법부죠. 입법부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또 여기서 균형을 잡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역할인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국회의 여러 가지 당직을 그러면 만약에 다수당에서 다 결정한다. 그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라고 하면은 입법부로서의 이제 그 뭐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이제 그 입법기관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난주에 교수님이 국회의장의 어떤 이중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 위상이라는 것과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될 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연장에 적용을 하면 국회의장의 중립적 위상을 강조한다면 사실 누가 국회의장으로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중립적 위상이 아니라 그 개혁성, 다시 말해서 직권 상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국회의장의 소양, 이것들을 더 우선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의 역할과 그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문제 제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법에는 정해놓고 실질적인 역할은 그것과 전혀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한다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지금 보니 아예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예 그냥 미국처럼 세게 당파성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조 2항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뽑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실질화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논쟁이 되려면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20조 2항 개정안을 내면 좋겠어요. 법 개정안을 내서 과연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헌정 질서상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당 내의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정당의 내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법 개정 사항 논의를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국회의장의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 아까 이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자체보다 자 그러면 당의 일상적 운영에 여기서 일상적 운영이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원내대표 선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특정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한 어떤 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포괄된다고 치면 네. 당의 일상적 운영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네. 아니면 당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전적인 논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중적 정당성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충돌할 때예요. 그렇죠. 다 이제 국민의 네. 어떤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선출했죠. 근데 대통령과 국회 의견이 다를 때 그럼 누가 더 정당하냐? 이제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어서 사실은 나도 선출되고 저쪽도 선출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이 조금 다를 때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항상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에만 따라가서 정치를 하면 그게 맞느냐. 그렇죠. 그것도 좀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당 대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무조건 맞느냐 아니면은 선거로 뽑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당 지도부 전체 지도부의 의견대로 하자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당원들이 이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맞다는 거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마 모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을 하는 것이 아마 민주적일 텐데 저는 대체로 보면 당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정당이 움직여 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잡혀왔었죠. 특히 2004년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성당원, 기간당원, 권리당원 이런 제도들이 쭉 발생한 게 2004년부터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서 당원권이 계속 좀 강화되어 왔죠. 네.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당의 총재라든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4년이 좀 특이한 시점인 게 그 이전에는 삼김 정치의 시대였거든요. 상위 하달식이었죠. 뭐. 네. 그러니까 당 총재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당원들은 그냥 동원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거나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시대가 좀 있었는데 당원들이 이제 당 안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쭉 어떤 하나의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당 지도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 균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요거에 관한 논쟁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당원권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당원의 일시적인 의견에 또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또 아니면 특정한 당원들이 특정한 시기에 많이 특정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또 당의 어떤 여론이 크게 움직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답은 내포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짚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원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 전에는 대의원을 골간으로 한다든지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운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갖는 현실적 한계점. 그래서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 운영에 참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건데 디지털 정당이 되면서는 이것들이 한계가 극복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는 더 늘리는 게 선이다. 바람직하다.
여기부터 사실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 맞닿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를 뽑는데 지금 당신 100%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민심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전적으로 주인이 돼서 뽑는 게 그럼 또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이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예를 들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짓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해서 이 결정대로 우리가 1, 2년 동안 무엇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좀 종합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의 뜻대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충분히 대화와 토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양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그렇게 확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방금 말씀하신 아니 당원들의 당의 대표니까 당원들이 100%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했죠, 대체로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세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가 될지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의 취지보다는 악용되는 소지들이 종종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여당 내에 큰 어떤 그 주류 세력이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결국은 이론의 추상성은 항상 현실의 구체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수 의견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많이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무리 삼아서 한번 이렇게 1번에서 좀 마무리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정한 의안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법률안이 있다고 칩시다. 내지 아니면 뭐 법률안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른바 당원의 명령이라는 것과 이른바 의원의 소신이 다를 경우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에 이제 어찌 본다면 항상 일상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갈등 요소는 바로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다양성을 저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그 정당들 이제 혁신을 할 때 제가 자문을 할 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어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는 대의원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원도 더 세분화하자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뭐냐면 6개월 당비 낸 거 하고 1년 당비 낸 거 하고 5년 10년 당비 내고 계속해서 그 당에 관여하신 분들하고 저는 충분한 어떤 권리의 차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로열티의 차이가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 제도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나 논란이 됐던 게 당원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권리당원에 그분들이 너무 많은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상당히 권한을 많이 줄였죠.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뭐 지나치게 권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의원제도 여러 가지 왜곡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과거에 대의원제를 운영했던 중요한 민주당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역별로 당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영남과 호남의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그 권리당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2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120만 명 정도 지난번 전당대 할 때 그 정도가 이제 그 인원이었거든요. 120만 명 정도였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이 호남이 40만 명 그리고 수도권이 4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만 명 중에 80만 명이 이 두 군데
정도가 있고 예를 들면 그 호남 예를 들면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데 한 15만 명 가까운 당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대구, 경북 이런 데는 10,000명이 안 돼요. 8,000명, 7,000명 이런 정도 수준의 당원이거든요. 부산이 2만 명 수준이더라고요. 당원이. 제주도가 3만 명이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원의 분포가 불균형적이어서 네. 사실 당시에 대의원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민주당의 당원들이 만약에 국민 전체 혹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부산에서 한 석밖에 얻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좀 약하게 당에 전달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그 수도권 정당이라고 이제 하는 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그 지방 소멸의 시대에 또 가진 약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지방선거나 대선을 또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다수의 뜻이 그렇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원들도 저는 오히려 더 세분화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과 또 우리 그 주로 지자체장들이 많으신데 중앙위원회 또 있고 그리고 당원들의 권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 또 지역의 균형성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민주주의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 혹은 정당 민주주의를 좀 발전시키고 싶다면 네. 아예 이런 논의를 더 풍부하게 이번에 해가지고 좀 전면적으로 당의 어떤 그 혁신을 좀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는 이런 게 있겠죠. 자, 당의 지금 어떤 그 정책 방향 개혁을 지금 빨리 그러니까 쫙 추진해야 들어간다. 그래서 네. 어떤 당의 일치된 목소리로 네. 질서 있게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네. 된다. 여기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민주당 그러면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택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당론은 강제성을 갖고 있죠. 네. 물론 권고적 당론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거 빼고. 그런데 그것이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의 소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회법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냐고 양심에 네. 따라 한다. 네. 그럼 안 따라도 된다는 이야기는 되지만 그때 문제는 다시 또 어떤 당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원의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원권 정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의 이제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뭐 있다고 그 당에서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것과 국회의장을 뽑는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그러면 구분할 지금 필요가 있다. 교수님 말씀은 만약에 그러니까 당론에 위배되는 어떤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징계가 아니라 그렇죠. 당원 활동을 제한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신다? 근데 그 부분이 국회의원의 직무에 영향을 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상임위를 갈아치운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치가 그렇게까지 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은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 같으면 그 지역구의 전체 유권자들이 뽑은 것이죠. 그렇죠. 그 국회의원이 자기를 찍은 사람들만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들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당원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당원권이겠죠, 당연히. 근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상임위를 어디로 주지 말라든지 바꿔야 된다든지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그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있는 그 지역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으면은 그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쭉 한번 풀어가 봤는데요. 하나의 좀 줄기가 잡혔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